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한 학기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먼저 여러분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한 학기 여러분의 발걸음은 단순한 수업 참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또 누군가는 가족을 챙기고 집안일을 마치고 수업을 들으셨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오랜만에 배움 앞에서 긴장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내내 여러분을 보며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배움 앞에서 나이를 잊고 또 상황을 넘어서려는 여러분의 용기와 꾸준함은 어떤 교과서보다도 더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나누어 주신 삶의 경험, 질문, 성찰은 이 수업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학생이라기보다는 배움의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공부하는 동안 내가 잘하고 있나? 이 길이 맞을까? 고민한 적 있으시죠?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해내고 계십니다. 배움은 성적표만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것 자체가 누구보다 값진 결과입니다. 종강은 단지 수업의 끝이 아니라 배움이 삶으로 확장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배운 것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방식대로 살아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고 앞으로도 잘해내실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소중한 배움의 여정을 걷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배움에 언제나 따뜻한 햇살과 든든한 응원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 학기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할 내용인데요. 바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이 지역사회복지 추진체계 중에 마지막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3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일반적인 협의체와는 좀 더 공식적이고 그리고 제도화된 복지협의기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민의 복지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 단위의 민간이나 관이 협력 그리고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조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또는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또 지역 자원을 연계해서 필요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공식 협의기구인데요. 즉 행정기관과 또 주민 민간단체가 협력해서 우리 지역의 복지는 우리가 책임진다 라는 이런 정신으로 운영되어지는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민간하고 관, 네, 이게 합쳐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공공부문에서는 복지행정공무원, 그리고 이 주민센터 직원을 들 수가 있고요. 이 민간 부분에서는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또 병원이나 종교기관을 들 수가 있고 또 주민은 지역주민이나 통장 그리고 단체 회원 또 학부모 이런 분들이 이제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협의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역할들은 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요. 도움이 필요한데 이 복지 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주민을 찾아내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하고요. 또 지역자원조사라든지 연계를 통해서 이 민간 자원에 있는 쌀, 연탄, 의료 이런 돌봄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그것이 필요한 대상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가 수립하고 있는 이 복지 계획에 다양한 의견도 함께 제시하고 또 사업도 협의하는 그런 역할들을 진행하면서 이 고독사 위험 어르신에게 도시락, 말벗, 또 병원 연계 이런 것들을 주는 이 복합 지원, 다시 말하면 복지 대상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좀 다시 요약해 보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공공 그리고 민간이 함께 손을 잡고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바로 민관 협력의 중심 조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볼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를 통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념, 그리고 필요성, 목적을 이해하고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여러분들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여러분들이 255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첫 번째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그 안에 우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 및 필요성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을 좀 살펴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데요. 바로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라든지 지역 여건을 반영해서 바로 이 사회보장 서비스의 비전이나 목표, 전략,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또는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33조에 따라서 4년마다 수립되어지고 그리고 2년마다 이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고 또 그리고 그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를 지역 스스로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이 제도적인 약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 주민의 욕구 그리고 자원, 이 복지 환경을 고려해서 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서 사회보장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이 지역 단위의 사회보장 계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 전달 체계에서 대표적인 민관협업기구는 바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 지역사회의 잠재력을 협의규조라는 조직의 구축을 통해서 현실화하고자 하는 시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우리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또 종합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회적인 목적을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또 사회 문제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대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을 고려해서 서비스 프로그램에 있어서 격차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표적 집단에 대처하기 위해 서비스를 또 재설계하고 또 특수한 분야의 활동력을 재검토하고 또 서비스 전략에 있어서 불일치와 혼란에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희소한 자원을 할당하고 또 사회복지 분야의 개념을 다른 분야로 인식해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필요성을 좀 요약해 보면 그 첫 번째로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제도와 필요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의 수급 조정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또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의 다원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사회 자원의 조달과 적정 배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복지정책은 어떤 지역의 다양성이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인구 구조 또는 경제 수준, 복지 수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에 맞는 이 복지 계획을 지역 스스로 수립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농촌 고령화 지역과 도시의 저출산 지역은 필요한 서비스가 다르겠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은 법적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또는 다양한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이런 숨겨진 위기 가구들을 발굴해주고 그리고 또 맞춤형 지원 방안을 포함함으로써 이 복지 접근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립된 독거노인이라든지 청년 1인 가구 또는 돌봄 공백 아동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또 민관 협력 활성화인데요.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우리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복지기관 그리고 시민단체, 전문가, 주민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서 이 지역에 있는 문제들을 공동 해결하는 기반이 되겠죠. 바로 공무원만이 아닌 지역 주민도 이 복지 설계의 주체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연계인데요.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역 내 복지 수요와 자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또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계획이 필요하겠죠. 또 공공자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민간 후원이라든지 자원봉사 그리고 지역단체 자산 이런 것들을 함께 활용하게 되는 통합적 자원 연계 전략이 포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지역 스스로 복지를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한 필수 도구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복지 실현과 또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민관 협력 그리고 자원 연계의 핵심 기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목적입니다. 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목적은 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복지 실현 그리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 그 첫 번째로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는 것인데요. 바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또 그에 맞는 서비스를 우리가 연계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단순한 복지 제공을 넘어서 지속적이고 그리고 예방적인 복지 실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거노인 고립 방지라든지 위기가구 조기 발견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공적 제도로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영역, 다시 말하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또 민간 자원과 연계해서 돕기 위한 체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 급여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나 보건의료 그리고 주거, 고용, 교육 이런 다양한 분야의 자원을 하나로 엮어서 이 통합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 복지 전달 체계의 허브 역할을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역사회 내에 복지자원 발굴이라든지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그리고 협력 이런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체계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행정기관과 또 사회복지기관 그리고 지역단체, 주민이 함께 이 협의체를 이뤄서 협력 기반의 복지를 실현하는 것으로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단순히 중앙정부 정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꼭 맞는 꼭 필요한 계획과 사업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바로 지역 주민의 복지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또 해결하고 이것을 공공과 민간이 함께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역복지 실천의 중심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같이 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과서 258페이지에 그림 13-1 2015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방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네, 우리가 먼저 제도적 기반을 좀 볼게요. 이 제도적 기반은 읍면 동단위의 어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직, 운영, 이런 지역사회보장 운영체제를 개편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력이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지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보장급여 시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를 통해서 이 협의체 운영 기반을 이제 조성하는 것이 이 제도적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해 연도에 이제 추진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바로 지역사회보장 관련 위원회 통합 운영 등을 통한 이 협의체 기능 내실화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협의체 간 교류 협력 촉진 그리고 우수 사례 공모를 통해서 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전환을 통한 기능 강화라든지 확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 계획으로 이제 삼게 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이제 목표를 세우게 되겠죠. 그 목표는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서 이 공공, 민간, 번화번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 목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사회보장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그 목표고요. 또 지역사회 내 자원을 발굴해서 연계하고 또 그리고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로 인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큰 비전을 두고 있겠죠. 그 비전은 바로 이 사회보장 대상자를 발굴하고 그리고 이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를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이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이 사각지대에 해소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 증진을 위한 것이 그 가장 큰 비전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원칙적으로는 지역성이라든지 참여성, 그리고 협력성, 통합성, 그리고 연대성, 예방성 이런 것들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회보장 대상자를 발굴하고 연계를 통해서 사각지대 해소하고 또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비전으로 삼기 위함이겠죠. 네, 다음은 세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이라든지 운영의 법적 근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그리고 제공, 그리고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제41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의거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259페이지에 제41조 지역사회보장 네, 제41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내용이 네모박스 안에 259페이지에 상세하게 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나 군수 그리고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보면 무엇보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또 법인, 단체 그리고 시설의 대표자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의 제2조에 이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또 복지위원회 대표자 그리고 또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그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이 위촉한 사람이 위원이 될 수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시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그리고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그리고 시설의 대표자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에 내용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회부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포함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 네모 박스는 여러분들이 한번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좀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이 사회보장급여의 제정 시행으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이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성과 운영 방식, 그리고 이제 일부 기능과 주요 사업이 변화가 되게 됐는데요. 그 변화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협의체일 때에는 우리가 이제 법적 근거로는 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에 의해서 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 범주는 이 보건의료라든지 사회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것을 연계하는 체계는 시도에 있는 사회복지위원회라든지 시도구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이제 복지위원이 이제 연계 체계로 의해서 이루어진 활동이고요. 이 협의체를 구성할 때는 10명 이상 그리고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보건이라든지 사회복지 전문이라든지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이라든지 공익단체 추천자 이렇게 이제 여러 명으로 이제 구성되어서 지역사회에 무언가 다양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든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제 바뀌게 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현재도 이제 운영되어져 있는 건데요. 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이라든지 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주는 우리가 조금 더 확대가 됐는데요. 보건의료라든지 사회복지, 또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역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계 체계는 네, 똑같이 우리가 좀 약간의 이제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시도의 이제 사회보장위원회, 그리고 이제 시도구는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이제 읍면동은 읍면동 단위에 이렇게 연결을 다 할 수 있도록 이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인원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확대가 됐는데요. 그만큼 많은 인원들이 있어야 이 지역사회에 다양한 이용, 그리고 제공, 수급자를 발굴할 수 있다라는 취지일 것 같은데요. 먼저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사회보장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라든지 이 비영리 민간 단체의 추천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내용을 좀 다시 정리해 보면요.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가 지역 안에 있는 복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이나 또 사회복지기관, 단체 등이 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구성된 민간 중심의 협의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지역복지 욕구를 발굴하고 그리고 민관 협력을 통해서 이 복지 자원을 연계,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되고요. 주로 읍면동 단위에서 활동하고 지역 설정에 맞는 복지 계획 수립과 그리고 대상자 발굴,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법정기구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계층별로 구성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시군구라든지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설치되고, 그리고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수립이나 시행, 그리고 사회보장 관련 사업의 협의 조정, 그리고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이 모든 것들이 정책적이고 구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는 공공기관과 이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사회보장 전반을 포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두 협의체는 모두 이 지역복지의 향상을 도모한다라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실무 중심의 민간협력체로서 이 주민 밀착형 활동을 수행하고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보다 상위 개념이죠. 법적, 제도적 기구로서 이 복지 정책의 계획도
그리고 조정도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담당한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은 우리가 협의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이라든지 지역사회복지 계획 심의 또는 건의, 그리고 사회복지 및 보건 의료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이제 강화하는 것이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바로 실무협의체 구성이라 운영인데요. 보장기관의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의 자문 사항이라든지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그리고 조금 더 제도적이죠. 지역사회 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 보장 지표라든지 시도구에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하고 또 시도구 사회보장 추진, 그리고 이제 읍면동 단위의 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이 바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 형성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를 반영한 사회보장 정책을 먼저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관 협력을 통해서 효과적인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의체는 공공부문과 우리가 민간 부분이 대등한 비율로 구성되어지게 되고요.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이런 실질적인 민간 협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협의체는 지역의 어떤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이 심의기능 중심으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실무분과에서는 지역사회보장 사업 개선의 건의라든지 그리고 사회보장급여 연계 그리고 협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무협의체에서는 다양한 심의 안건 이런 것들을 사전 검토하거나 또는 대표협의체 심의 지원, 그리고 사회보장 사업 추진 및 개선 건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회 읍면동 단위의 협의체로 가게 되면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도 발굴하고 바로 이 지역사회 보장의 문제, 그리고 발굴, 그리고 해결 방안 모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읍면동 단위 협의체입니다. 이 협의체는 광역 그리고 기초, 읍면동 단위로 이제 조직되어진다라고 했는데요. 이 특히 읍면동 단위에서는 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실무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를 두어서 보다 밀착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협의체 내에는 실무분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무협의체 그리고 이제 운영위원회, 사무국 이렇게 기능별 조직이 다 나뉘어져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복지계획도 수립하고 그리고 사업도 점검하고 그리고 사례관리 연계라든지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되죠. 이처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단순한 회의체가 아니라 바로 지역 복지의 중심적인 플랫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 그리고 민간이 협력해서 바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서 우리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역 차원의 이 사회보장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법정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설치가 되게 되고요. 이 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져 있고 보다 상위 차원의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는 공공주도형 심의조정기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도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수립, 시행, 그리고 평가를 실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장 지표라든지 사회보장 급여 제공이라든지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여기에는 우리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상 그리고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제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하고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연임 여부를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위원회의 자격을 좀 살펴보면요. 예, 사회부장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이 사회부장 관련 기관 단체나 대표자, 그리고 이제 사회부장 대상자 이익 대표자,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대표자라든지 비영리단체의 추천자라든지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추천자, 그리고 사회보장 업무 이제 담당 공무원이 이 위원회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 위원회는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대부분 하게 되고요. 공무원은 이제 복지 관련 부서장이 하게 되고, 민간위원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 전문가라든지 교수, 시민단체, 그리고 복지기관 관계자 이렇게 함께 민간 협력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은 공공과 민간의 비율을 균형 있게 이제 고려해서 위촉되어지게 되고요. 실질적인 지역복지의 방향성과 전략을 이제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심의라든지 조정, 그리고 이제 시군구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조정,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 급여 제공 기준이라든지 수급자 발굴 전략 등의 정책 심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 복지사업 간의 이제 중복이나 비효율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함께 이제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이 제도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검토도 함께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지역 내의 다양한 복지 주체 간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시도사회보장위원회는 광역 단위에서 정책적 통합, 그리고 이제 제도적 조정의 중심축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그리고 복지 증진을 위한 거너번스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기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대표협의체입니다. 이 대표협의체는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하위 조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역의 복지 관련 주요 의사결정들을 논의하게 되고 조정하는 이 중심적인 회의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가 대표협의체의 어떤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이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법인, 단체, 시설 이런 곳과 같이 연계하고 협력해서 이것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주 구성 주체는 우리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이제 이용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고요. 대표성과 포괄성 그리고 이 민주성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 수는 우리가 위원장 포함해서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이제 대표협의체도 구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서 이 중요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이 최고 의사결정기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 시군구 단위와 읍면동 단위에 설치가 되게 되고요. 공공과 민간 대표가 이제 공동위원장을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역 내 사회보장 사업의 운영 방향이라든지 민관 협력 방안 그리고 복지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협의체가 어떤 부분이냐, 어느 동에 이 대표협의체는 동장을 이 공동위원장으로 지역아동센터장을 이제 민간위원장으로 선출해서 공동 운영되어져 있고 그리고 지역 내 복지통장이라든지 교회 목사 그리고 이장협의회 회장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센터 소속 대표 이렇게 이제 총 15명으로 구성을 하고 최근에는 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랑의 반참 나는 사업을 계획하고 그리고 또 지역 식당 및 주민자원을 연계해서 추진했다라고 보면 이것이 바로 이제 대표협의체의 어떤 사례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협의체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은 바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계획 수립 점검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 보장 계획 이행을 점검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한다든지 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소위원회 또는 이제 분과의 활동을 보고하거나 승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실무협의체입니다. 네, 이 실무협의체는 우리가 지역에 있는 포괄성이라든지 전문성, 이것을 원칙에 근거해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사회 보장 증진에 관심이 많은 공공 부분이라든지 민간 부분, 그리고 기타 관련 분야, 이런 각 영역의 전문가라든지 종사자를 위원으로 선출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은 한 명의 위원장을 포함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그리고 이제 성별을 고려해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바로 대표협의체와 그리고 실무협의체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 확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그리고 이 대표협의체 위원을 겸해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결정사항을 실제로 실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역 내 복지 현장의 과제를 발굴, 조정하고, 그리고 민관 협력 활동을 현장 중심으로 수행하는 조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서 설치되어져 있고요. 지역 주민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거나 사례를 관리하거나 또 자원을 연계한다든지 또 캠페인 활동,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실무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주요 역할들이 바로 이제 위기가구를 발굴한다거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고요. 또 민간 자원을 조사해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대상자의 욕구를 먼저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기획한다든지 이것을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 캠페인, 홍보 활동,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많은 참여를 통해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는 부분이 바로 실무협의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는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서 위기가정 의심 사례를 공유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발굴된 대상자에게 지역 내에 있는 후원 물품을 연계한다든지 또는 자원봉사자와 매칭해서 정서지원 활동을 시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실무협의체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취약계층 선풍기 나눔,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는 사랑의 연탄 배달,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실무분과입니다. 네, 우리가 실무분과라는 것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내에서 특정 복지 분야별로 이 전문적인 논의와 실행을 담당하는 소그룹 조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실무협의체가 현장 중심의 실행 조직이다라고 본다면, 이 실무분과는 각 분야별로 전문성과 그리고 이제 연계 강화를 위한 기능 조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실무분과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안에서 우리가 아동이나 노인, 그리고 장애인, 정신건강, 주거, 일자리, 이런 특정 복지 영역별 과제를 논의하고 연계하는 이제 소그룹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실무분과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서비스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그리고 이 자원 발굴이나 협업 기반 마련을 이제 주요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 현장의 전문성과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한 협의 체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분과가 아동 청소년 분과, 그리고 노인복지분과, 그리고 장애인복지분과, 또는 주거 자활 분과, 그리고 정신건강 중독 분과, 이런 식으로 좀 분과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한 명의 분과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복지기관 종사자라든지 민간 전문가, 공무원, 여기에 이제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 분과에서 대부분이 이제 참여 주체를 보시면 아동 청소년 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이제 학교 사회복지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되게 될 것 같고요. 또 노인분과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분과는
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재가복지센터,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분과도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나 자활분과는 자활센터라든지 뭐 LH공사, 그리고 이제 주거복지협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이나 중독분과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중독관리센터, 병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체의 실무분과의 이제 주요 역할들을 좀 보면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것을 진행할 때 분야별로 이제 실태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과제를 제안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맞는 분야별 서비스 연계 체계를 이제 개선안을 마련해서 각각 분야별로 좀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또 새롭게 해야 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 실무분과에서는 이제 뭐 학교 밖 청소년의 복지 사각지대를 이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다라고 하면 뭐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이런 사업을 기획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이제 학교와 연계해서 이 실무 워킹 그룹을 이제 함께 운영하는 것들이 이제 실무분과의 활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실무분과는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이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구성 형태로는 지역 특성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대상이나 지역이나 기능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실무분과위원회 수는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이 협의체가 논의를 하고 그것을 거쳐서 유동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공공부문위원회는 사회복지라든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이렇게 이 사회보장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속기관의 인사 발령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때부터 관련 분야 실무분과위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교과서 264페이지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네, 먼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 지역의 복지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발굴하고 해결하는 지역 밀착형, 바로 민간 협력 조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요. 민간이 협력해서 지역사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협력기구인데요. 이것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서 이 읍면동에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연계해서 바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복지 사각지대 신속한 발굴과 지원,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실행하는 것, 그리고 주민 주도형 복지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주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군구청장이 이제 위촉을 하게 되고요. 이 위원수는 위원장 포함해서 10명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별도 이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공공위원장이나 민간위원장 그리고 위원수 이렇게 이제 나뉘어서 운영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대표협의체를 보시면 이 대표협의체는 지역복지 방향과 주요 안건 결정을 월 1회 이상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실무협의체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대상자 연계 등 실무 중심의 활동을 실행하게 되죠. 필요시 소분과 구성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독거노인 지원 분과 그리고 청소년 분과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기능이나 활동을 보면 복지 위구가구 발굴 및 지원이 첫 번째로 복지 통장 그리고 이제 주민 제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내에 있는 후원 물품이라든지 재능 기부 그리고 이제 봉사 인력 등을 이제 활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밑반찬 나눔이라든지 여름철 생수나 선풍기 지원, 뭐 겨울철 난방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고요. 주민 간담회나 이제 욕구조사 등을 통해서 지역 복지의 어떤 이슈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찾아가는 상담, 그리고 복지제도 안내, 그리고 참여 행사를 기획해서 이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함께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표 264페이지 표 13-2를 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네, 표를 통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대표 협의체의 목적은 바로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또 사회보장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관계기관, 법인이나 단체, 시설과 연계하고 또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이제 대표 협의체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대표 협의체의 심의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나 그리고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든지 또 이 개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별 심의를 위해서 시군구에 두는 위원회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네, 다음 실무협의체는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이 실무협의체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동사업 개발의 건의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협의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무분과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이라든지 법인, 단체, 이 시설의 어떤 연계 그리고 그것을 협력하고 강화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분야별 또는 대상별 사례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이 실무분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 관할 지역 내에 이 사회보장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자원을 발굴해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읍면동 지역사회협의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네, 바로 이 지역사회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주요 기능은 이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그 지역사회 보장법에 따라서 설치된 법정 기구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가 이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역 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이제 복지 서비스 연계나 조정 이런 것들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나 수립 및 평가에 참여하는 역할 그리고 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그리고 이제 민간 협력 및 자원 연계 체계 구축 그리고 실무분과 읍면동의 협의체 지원 그리고 이제 주민 참여 및 지역 복지의 발굴 그리고 이제 교육 및 역량 강화 네,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실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복지계획 수립 그리고 민간 협력의 중심축으로 우리가 실질적인 지역복지의 실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실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먼저 우리가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욕구 그리고 이제 지역 내의 복지 자원 등을 고려해서 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4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 바로 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 그리고 지역의 사회보장 자원을 분석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정책이라든지 서비스 제공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획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있고요. 이 시군구 단위에서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광역단체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통합적 관리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목적은 바로 각 지역에 처해 있는 복지 환경, 이런 것들을 활용 가능한 복지 자원을 고려하게 되죠. 그래서 시군구 지역 보장 계획의 적절한 시행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도 전체적 복지 수준을 높여나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 정책 수립과 실현,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사회보장 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조정, 배분하는 역할, 그리고 또 지역 내외의 취약계층 발굴하고 복지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행정기관과 민간단체가 협력해서 지역복지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이 중장기 관점에서 이 지역복지의 비전과 전략을 이제 마련하게 되는 거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을 이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수립 과정인데요. 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 그리고 이제 주민의 욕구를 반영해서 이 계획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 지역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도지사에게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도는 시군구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분석이 끝나면 일부 조정을 거쳐서 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장과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동으로 수립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종합적 복지 계획을 4년마다 이제 수립하게 되고요. 연차별 시행 계획은 이제 매년 수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표 13-3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 절차를 먼저 살펴보면요. 그 첫 번째로는 이 지역사회 보장 조사 실시입니다. 바로 이제 욕구조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역 내에 이 사회보장 관련의 실태라든지 또는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 조사를 실시해서 가장 필요한 사회보장 문제라든지 삶의 질에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이 욕구를 수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사회보장 자원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 지역 내에 어떤 인력이 있는지, 조직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재정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보장 자원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지관이나 공공복지자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그리고 민간복지자원을 이제 연계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 주요 내용으로 우리가 이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이제 마련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이라든지 목표, 그리고 추진 전략,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고요.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도 함께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 전략이라든지 중점 추진 사업을 이제 연계할 수 있는 협력을 이제 방안을 모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지원 방안, 그리고 이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이나 규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 수립, 그리고 관리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는데요. 주요 내용들을 이제 20일 이상 공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이제 수렴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이 단계에서의 어떤 협의체 심의를 통해서 주민 참여를 강화하게 되고, 그리고 공청회 이런 것들을 개최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도 함께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협의체 심의 및 의회 보고인데요. 네, 바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시군구 의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시도의 계획을 이제 제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군구 보장 계획을 시행 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이 시행 연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이제 연차별 것은 이제 또
제출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다 제출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시행 및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구청장은 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시행하고 시행 결과를 또 다음 시행연도에 다음에 2월 말까지 또 시도지사에게 얼만큼 잘 운영되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또 보고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 시행 결과를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얼마나 충실했는지 또 시행 과정은 적정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또는 지역 주민이 얼마만큼 참여하고 얼마만큼 만족했는지라는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학습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를 좀 정리해보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복지 관련 시험, 그리고 현장 실무, 그리고 이제 교육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이 지역사회 복지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바로 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지역 주민의 복지 문제를 공공 그리고 민간이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협력기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주민이 중심이 되고 또 행정 그리고 민간이 협력하는 복지실행팀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바로 현장에 실제 복지를 실행하고 기획하는 핵심 조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왜 꼭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행정만으로는 이 복지 사각지대를 다 찾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가장 잘 아는 건 바로 주민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참여와 자원 그리고 행정의 지원이 하나로 모여서 이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협의체가 구성되는 과정들은 우리가 공공위원장이나 민간위원장, 위원들로 의해서 보통 20명 내외로 구성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대표협의체, 그리고 실무협의체, 그리고 이제 읍면동협의체 이렇게 실무분과 이렇게 좀 나뉘어지는 것들도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주요 활동을 하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또 취약계층 대상자를 연계하고 후원이나 나눔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 이제 특화 복지 사업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독거노인 반찬 지원이나 아동 장학금 이런 것들을 이제 실행하기도 하고요. 이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지역복지 정책 방향 그리고 중장기 계획을 심의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실무협의체는 실제 실행 계획을 짜고 자원을 연계하는 것 그리고 이제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나누어졌다. 그래서 노인, 아동, 장애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읍면동 협의체 같은 경우에 바로 주민 중심의 협의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복지 사각지대에 가장 먼저 찾고 도와주는 복지 현장의 가장 최전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회의하고 또 위기가구 지원 연계나 모니터링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주민과 행정이 함께 우리 이웃을 돌보는 지역복지의 중심 엔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몇 가지 좀 찾아봤는데요.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 관련된 예시입니다. 바로 이 협의체에서 이루어진 내용인데요. 독거노인을 위한 겨울철 난방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배경은 이 독거노인의 겨울철 난방 고충이 증가하는 어떤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이것을 이제 민간 후원을 통해서 전기 매트라든지 이불 또 온풍기 등 물품을 모금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독거노인 150가구에 물품을 지원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역 주민 만족도도 상승되고 또 이웃을 돌봄을 강화하는 것에도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예시가 있었습니다. 또 아이돌봄 연계 자원망 구축인데요. 이건 이제 맞벌이 가정에 긴급 아이돌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지역 보육교사라든지 시니어클럽 회원 등과 이제 협약을 해서 지역 돌봄에 긴급 인력풀을 마련해서 아이들을 돌보게 되는 그런 형태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 연간 40건 이상 어떤 긴급 돌봄을 연계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 서비스 체감도도 향상되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요. 바로 각자의 지역마다의 특성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역에는 이제 취약계층,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반찬 나눔 데이라고 해서 이 협의체 위원이 직접 반찬을 만들어서 전달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단순한 식사 지원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안부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고립도 예방하는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추진 방법은 지역 새마을 분여회라든지 복지관 그리고 후원기관과 협력해서 직접 이 반찬을 나눔하고 또 그리고 정서적 안전까지도 이제 예방하는 그런 형태의 보장협의체의 활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기가구 발굴 집중 기간에 이제 협의체가 이웃의 제보라든지 통장 활동 그리고 우체국 배달원 등 이 지역 인적 자원망과 연계를 해서 위기 과정을 이제 탐색하고 위기 과정에 맞는 복지를 연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굴된 위기 가구가 12가구가 됐고 그 가구에게 지원한 것들이 긴급 생계비라든지 주거, 의료 서비스 제공 이렇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실질적으로 가장 밀접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지역적인 욕구를 더 잘 반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라는 이런 따뜻한 사례를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 우리가 13장까지 정말 알차게 한 챕터도 안 빠뜨리고 범위를 다 진행해서 우리가 진행을 나갔는데요.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수업이 아무래도 듣는 거 위주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함께 저와 비대면이지만 수업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기말고사에 대한 안내를 간단하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시험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험도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수요일부터 시험지가 배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학교에 나오시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요일부터 시험지를 배분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험지가 다 배분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 다음 주 18일이 여러분들 기말고사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오셔서 시험을 보시게 되는 날인데요. 그날까지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분은 이번 주 수요일 11일부터 시험지가 배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제출하시는 날짜는 18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시험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집에서 자료도 좀 찾아보시고 정리해 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주관식으로 문제를 제출했고요. 저희가 시험 범위를 좀 제가 살펴보니까 6개 정도 챕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이제 중간고사의 뒤에 이어서 제가 이제 8, 9, 10, 11, 12, 13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장이 지역사회 조직화, 그리고 9장이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 과정, 그리고 10장은 사회복지관, 그리고 11장이 재가복지 서비스, 그리고 이제 12장이 지역자활센터,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우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까지 6단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6단원에서 제가 하나의 문제씩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찾아보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별도의 힌트가 제공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의 주관식 문제고요. 배점은 저희가 총 40점 만점에서 그래서 6문항이다 보니까 4문항은 5점씩 해서 20점, 그리고 2문항은 10점씩 해서 10점, 10점, 그래서 이제 40점, 총 40점으로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5점의 문제들은 대부분 책에 보시면 뭐 역할이라든지 뭐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점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정리해서 함께 쓰시는 부분까지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참고하셔서 네, 시험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그 지역사회 복지에 관련된 이제 다양한 것들을 좀 배웠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지역사회 복지에서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네, 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다양한 욕구를 조사하고 그 욕구 안에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 보실 때 크게 어렵지 않게 뭐 공공복지, 민간복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역 자활센터의 뭐 역할, 기능이라든지 뭐 그리고 사회복지관이 뭐 왜 필요한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지 받으시면 네, 분실하지 마시고 네, 이름 꼭 적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네, 이름이랑 우리가 번호 본인 번호를 적지 않으시면은 네, 나중에 이제 0점짜리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이름은 적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름 적으시고 그리고 답 작성하셔서 네, 18일까지 제가 제출하시면 네, 그걸 받아서 정리해서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험 기말고사의 안내는 여기까지 드릴 거고요. 네, 6문항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름방학 행복한 여름방학 되시고요. 실습 나가시는 분들은 또 실습 잘 받으시고, 네, 다음 학기에 또 여러분들 뵐 수 있으면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